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지민이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가 또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지민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더님.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갖고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긴장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긴장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잘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지민이에요.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15년 전에 겪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약간 좀 뻔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가위에 잘 눌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다 생각한 게 7살 유치원 때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 나이 다른 애들은 악몽을 꾸면은 엄마도 와갖고 막 나 무슨 꿈 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울기만 하면서 몸이 안 움직였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어머니한테 칭얼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가위에 눌리는 체질이기는 한데 뭐가 보인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위 눌렸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풀리고 불경을 외우거나 뭐 다른 사람들은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15년 이전에는 그렇게 가위 눌리는 거가 저게 왜 무섭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게 다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거다. 정신 상태가 허약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헛것 같은 게 보였어요. 친구랑 같이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도 갑자기 친구랑 저 사이에서 새하얀 솜 같은 게 한번 싹 보였다가 사라진다거나 집에 있을 때도 거울이나 이런 거에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쑥 지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잠깐 보였지만 저는 귀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저런 게 그냥 헛것이 보이나 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생 때 17살 때 그때 당시에 방학 때면은 외할머니 댁에서 지냈었어요. 네. 외할머니 댁이 저희 집에 맞은편 동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항상 적적하니까 와서 방학을 보내라 여기 와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외할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외할머니께서는 약간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발을 좀 들어줘야 될 사촌형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약간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세요. 풍채도 있고 다리를 못 움직이셔서 이렇게 바닥을 좀 기어다니시기는 하시는데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게 좀 되세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빛에서 얘기하면은 패왕식 같은 그런 약간 신비한 그런 기운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뭔가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카리스마로 누르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말투도 굉장히 고향이 북쪽이셔가지고 북한 사투리가 많이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억양도 세신 편이고 그리고 약간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독불장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너는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너 먹어라 라고 얘기했으면은 상대편이 밥을 안 먹으면은 거기에 엄청 분개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몸을 9남매를 기르셔서 이제 저희 엄마가 막내셨거든요.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삼촌들 이모들도 다 할머니 생전까지도 쩔쩔매고 그러셨었는데 외할머니 댁에 특이한 게 있었어요. 보통 집에 제일 큰 방이 있잖아요. 안방이라고 해서 보통 부모님들이 침대에 두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사당처럼 썼어요. 거기에 돗자리를 이렇게 깔아놓고 재단처럼 이렇게 TV 다이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불상이랑 향초랑 라디오랑 음식들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서는 맨날 그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에서는 불교 쪽 믿고 계셔갖고 불경이 계속 나오고 향초는 계속 타고 그런 특이한 방이 있어서 매번 저 어렸을 때도 가면은 할머니가 저 방에서 뛰지 마라, 저 방은 조심해라, 저 방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설날 때 삼촌이랑 이모들이 오면은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선 그 방에 가갖고 다 절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뭐 싸우면은 먼저 부처님한테 올려라 할머니가 이러면 부처님한테 먼저 올리고 그렇게 그 집안의 루틴이어서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집도 다 저렇게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신당 느낌이구나.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뭐 무당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랬는데 그거 말고도 방 모서리마다 복숭아 나뭇가지를 3개 정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 다 세워놨거든요. 방 모서리마다.
그게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이게 애군을 막고 나쁜 거를 쫓는 데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방학 때 거기 지내다 보니까 밖을 못 나갔어요. 방학인데도 친구들을 만나고 놀고 싶고 PC방도 가고 그러고 싶은데 할머니가 나가면은 30분 만에 전화하셔서 너 왜 안 들어오냐?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놀다가 좀 재밌어질만 할 때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앉혀놓고서는 야 너 이제 집에 가라. 너 할머니 댁에 와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있으라는 게 목적이지 지금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고 놀라 그러는 게 목적이냐 그냥 집에 가라 이럴 거면 막 이러면 이제 제가 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에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너 그렇게 계속 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지 말이야 막 이런 야단을 맞았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노트북을 갖고 와서 친구랑 게임하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방학 내내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맨날 TV 보려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프로레슬링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프로레슬링만 보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노트북으로 친구랑 게임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스카이프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걸로 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야, 너 옆에 여자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아니다. 거실에 지금 할머니는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사촌형도 저희는 거실에 침대가 있었어가지고 그 침대에서 자고 있다. 난 내 방에 문 닫고서는 가만히 있는데 이모도 없고 아무도 없다. 여자는 할머니밖에 없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친구는 아니야. 너 이 근처에서 여자 목소리가 자꾸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밖에서 나는 소린가 해서 이어폰을 이렇게 빼고서는 들어봤는데도 조용한 거예요. 엄청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 소리 아니냐? 너 나한테 장난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웃는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뭔 소리야? 막 계속 이랬더니 친구가 아니야, 야 웃고 있어, 야 하면서 웃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나 무서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헛소리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둘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잠잠해서 조용해졌어 이러길래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 장난도 치고 그러나 보다 하고서 넘어갔는데 그날 밤에 그런 건 잊어버리고 자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간 독불장군 스타일이셔서 한밤중에 갑자기 새우튀김 먹고 싶다 이러면 사촌형 깨워가지고 야 새우튀김 가져와라 이러면 새우튀김 가져와서 할머니 혼자 새벽에 새우튀김을 드시다가 옆에 제가 자고 있으면은 저놈도 먹여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갑자기 다가오셔가지고 자고 있는데 입에다가 새우튀김을 막 집어넣거든요 할머니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갑자기 야 일어나라, 지미야 일어나라, 너 튀김 먹어라 튀김. 그러면서 막 입에다가 집어넣고 새벽 3시에 이제 막 무서우니까 할머니 알겠어요 이러고 먹고 다시 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묵직한 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따끔따끔한 게 뭐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일어나고 보니까 손에 쌀 같은 소금 같은 알갱이들이 손에 막 이렇게 잡히는 거였어요. 뭐야 이게 이러고서 할머니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그때 당시 제가 본 적도 없었던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손에 소금이랑 쌀을 이렇게 딱 쥐고서는 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그 뒤에 사촌형이 뭔가 엄청 짜증난다는 듯이 할머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러길래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할머니 왜 그래요? 이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너 이놈의 하면서 너 누가 여자를 데리고 오래?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여자요? 무슨 여자요? 이랬더니 할머니 집에 여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어딨어? 이 뒤에 있잖아 여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서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니에요 할머니 여자를 왜 데리고 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할머니는 여자가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다가 사촌형이 할머니 꿈꾼 거야 할머니 꿈꾼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원래 예전부터 연세가 있으셔서 가끔 이렇게 꿈이랑 현실을 좀 구분을 못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랬나 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계속 너 가만히 있어라 개나 밟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너 여자 데리고 오냐고 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함중에 또 무릎 꿇고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사촌형한테 야 그거 가져와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형이 복숭아 나뭇가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 쥐어주니까 저는 무서웠죠. 저걸로 맞겠구나. 거짓말했다고 회초리 맞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걸로 저를 찌르시는 거예요. 근데 찌르는 게 저를 타겟팅을 한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로 허공으로 이렇게 푹 찔러 넣으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찔렀다가 놓다가 이러다가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그런 뭐 이상한 의식 같은 그런 거를 치르고 나서 할머니가 됐다 이러시더니 너 다음부터 여자 들고 오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셔요 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러고서는 잤죠.
자면서도 막 찜찜한 거예요. 할머니가 뭔가 눈빛도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뭐가 있어갖고 그거 쳐다보면서 이렇게 찌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또 낮에 친구가 여자 목소리 들린다고 하는 것도 막 오버랩 되니까 너무 찜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잠을 설친 상태에서 깼어요.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또 방학이 끝나는 날이었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라 그래서 약간 뭔가 짜증도 날 법했는데 어차피 집에 돌아가니까 하면서 넘긴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아침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별말 없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길래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나 보다 이랬는데 어쨌든 또 할머니가 지미야 너 다음부터 할머니 집에 여자 데리고 오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할머니가 꿈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계속 그러시는 거다. 그러고서 저도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 데리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집으로 갔죠. 다음날에 학교로 가야 되니까 집으로 가서 잠을 설쳤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머니한테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해드렸어요. 뭔가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잘 있다가 왔다 이러면서 다시 침대로 가고 누웠죠. 우선 피곤하다 이러고 잤는데 가위에 딱 눌려버린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고 천장밖에 안 보이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가위가 풀리겠구나 가만히 있자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의 시야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야각의 아래쪽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슬금슬금 하면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커먼 게 아직 가위는 안 풀렸고 저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몽롱한 상태로 이러고 쳐다봤는데 뭔가 이렇게 얼굴을 간질간질 피면서 그 시커먼 게 올라오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리카락을 덮으면서 제 얼굴 앞으로 딱 해서 그 올라오고 있던 머리가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눈치를 채면서 앞을 보니까 얼굴이 회백색이 되어 있는 그때 당시엔 창백하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색깔인지를 몰랐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창백한 얼굴에 여성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근데 처음에는 뭐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게 가위 눌리다가 꿈을 꾸기도 하는가 보다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이러고 저랑 눈을 마주치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입을 살짝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를 계속 끊지 않고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쳐다보니까 하면서 점점 이게 온높이가 이렇게 막 올라가더니 나중엔 이게 비명처럼 바뀌는 거예요. 비명 소리로. 그래서 귀가 막 찢어지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귀에서 막 이명 현상이 일어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 상태인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니까 이 여자의 그 아래턱이 가슴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고무 늘어나듯이.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몸부림을 쳐가지고 힘으로 이겨내갖고 그냥 딱 가위에서 풀어냈죠, 제가. 그냥 힘으로. 그래서 막 힘들어갖고 막 헉헉거리면서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진짜 가위 눌리는 건가 보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내가 전날에 할머니 때문에 피곤해갖고 그래서 이상한 게 보인 걸 거야. 이러고서는 잤는데 레파토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잤는데도. 또 똑같이 가위 눌리고 또 그 여자가 아래서부터 올라가고 소리 지르고 그럼 또 막 힘내갖고 가위에서 이겨내갖고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꿈을 꿀 때마다 가위에 눌릴 때마다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 방 구석에서 나타나고 어쩔 때는 제 옷장 문틈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안에서 그 여자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꿈속에서 가위 눌릴 때마다 아무것도 안 나왔던 제 가위에서 그 여자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겠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좀 그 가위 현상 자체가 잦아들더라고요.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게 가위가 조금씩 없어지나 보다. 그냥 내가 뭔가 좀 피곤하게 살고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냥 혼자 긍정적인 회로를 막 돌리면서 그냥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서 지내다가 군대를 갔다가 오고 대학생이 되었죠. 군대에서도 똑같이 가위 눌 때마다 가끔 가다가 그 여자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침상을 막 뛰어다닌다거나 혼자 덜컹덜컹 하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가 가위 눌렸을 때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도 있었는데 그런 건 그냥 다 피곤해서 그런 거다 이러고 혼자 세뇌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름에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좀 충동적으로 놀러 가기로 해서 바로 다음날에 엄청 바보같이 야 내일 계곡 가자 이래갖고 하필 성수기 때 펜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별리가 없잖아요. 성수기 때 펜션들 다 매진되고 없단 말이죠. 찾고 또 찾다가 애들도 좀 반쯤 포기해갖고 야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집에서 쉬자 야 우리끼리 놀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끝나려고 하는데 편의상 이제 똘비라는 친구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그 똘비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다 하나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있다고? 그게 있다고?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갔더니 숙박비가 기억하기로는 13만 원이었고 가평의 수동 쪽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그래서 애로 시작하는 펜션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하여튼 애로 시작하는 펜션이었는데 거기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다들 야 가자 이러면서 거기를 예약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면 내일 바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똘비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어머니가 정확하게 어떤 무당이라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다른 무당들이랑 다르게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똘비한테. 그래서 똘비도 그 어머니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어갖고 막 저희한테 무서운 얘기 해줄 때마다 자기가 겪은 얘기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 똘비라는 친구가 그래서 여행 가는 날에 제가 차를 타고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픽업을 해서 똘비네 집으로 갔죠. 똘비네 집에서 똘비야 나 왔으니까 내 차 타라 이러고서 불렀는데 얘가 표정이 다 구겨져갖고 차에 타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왜 죽상이야? 그랬더니 어머니랑 싸우고 나갔대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어머니가 또 무당이고 하시니까 왜 싸웠는데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가지 말라 그랬대요. 똘비한테. 가겠다고 얘기해서 그 전까지 괜찮다고 했다가 나가기 1시간 전에 너 가지 마라 갑자기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똘비가 이미 우리 엄마 나 예약도 했고 친구들이랑 다 해서 친구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취소를 하냐 나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싸웠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똘비가 입고 있는 옷 뒤쪽에다가 부적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쪽에다가 그러면 이거 입고 가라 이래갖고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있으면서 야 어머니가 그래도 걱정 많이 하시네 하면서 막 신나게 놀고 오자 그러고서 갔죠. 그래서 1시간 정도 달려갖고 가평 수동에 있는 그 계곡 펜션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죠. 가갖고 도착을 딱 했는데 약간 하자가 좀 있었어요. 저희 생각보다 좀 다르게 계곡 펜션이라 그래갖고 계곡이 가까이에 있거나 계곡 근처인 줄 알았더니 차 타고 20-30분은 나가야지 계곡이 있는 펜션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그렇다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 펜션 앞에 그래도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계곡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강처럼 보였는데 그 강 넓이가 좀 넓었단 말이에요. 뭐 강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이게 좀 물 높이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영이나 물놀이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좀 눈여겨봤죠. 저기서 수영하면도 괜찮을까 이 생각을 했죠. 차 타고 계곡까지 가는 것보다 이 앞에서 그냥 노는 게. 왜냐면 오는 길에 보니까 다 그 하천 같은 데서 다 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펜션 주인장분들을 만났죠. 사장님이랑 사장님 부인을 만나서 같이 계시길래 인사드리고 열쇠 받아가지고 주의사항 같은 거 듣고 안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한번 내가 가서 이 앞에서 물놀이 해도 되는지 내가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나갔죠. 나가서 사장님 뵈려고 나가는데 마침 사장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희 몇 호인데요. 저 혹시 저쪽 앞에 요 강에서 물놀이 해도 되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다가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갖고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들어갔고 야 얘들아 여기 앞에서 물놀이 해도 된대. 이래갖고 다들 그래 그럼 하자 이러고서 갔죠. 가갖고 신나게 서로 물장구 치고 물 뿌리고 이러고 놀았어요. 그래서 다들 정신없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너무 물속에 있다 보니까 좀 추운 거예요. 한 45분 정도 놀았는데 물속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은 쌩쌩한데 저만 좀 추워서 난 그만 놀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야 나 추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냥 옷 갈아입고 그러고 있을게. 너희도 적당히 놀고 들어와. 이러고서는 나왔죠. 물가에서 나와갖고 저희 앞에 있는 독채 펜션을 딱 쳐다봤는데 그 부엌에 싱크대 쪽에 조그만한 창문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 안쪽으로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랬다가 머릿속으로 저거 혹시 사장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근데 사장님이 왜 남의 펜션 안에 들어와갖고 저러고 계셔? 그래갖고 뭔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 걸 그래서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서 딱 열어서 안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뭐지? 내가 또 헛것을 봤나? 이상하네. 이러고서는 그냥 옷 갈아입고 혹시나 모르니까 애들 짐 같은 거 뭐 없어진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이거 지퍼도 잠겨있구나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안에서 나왔죠. 나와서 친구들 재밌게 노나 하고서 친구들 쪽으로 이렇게 딱 가서 강을 딱 봤는데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 어디 갔지? 강이 내려오는 이 상류 쪽을 봤는데 상류 쪽은 이렇게 폭포처럼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서 연어가 아닌 이상 연어도 거기는 올라가기가 힘든데 사람이 올라가겠나 싶어갖고 일로는 안 지나갔을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옷이 젖은 상태로 육지로 나와갖고 어딘가로 갔을 리는 없을 거고 나 놀리나 해갖고 강을 따라서 저도 내려갔어요.
강을 따라서 걸으면서 옆에 강을 계속 살펴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애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들리고 첨벙첨벙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강 흐르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애들이 뭐 어디로 갔나 딴 데로 샜나 애들이 키가 178 막 180 이런데 얘네들이 물에 빠져갖고 휩쓸려가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면서 걸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쪽에 물속에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 데 걸려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서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사람 발 뒤꿈치인 거예요. 이래갖고 뭐지? 이러고서는 뒤꿈치를 보면서 이렇게 풀숲에 가려져 있어서 위에는 안 보이고 그 뒤꿈치만 보이길래 뒤꿈치라는 거를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그게 물속에 떠있는 사람의 뒤꿈치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을 때 제 소리를 질렀죠. 또리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때 진짜 아직도 소름이 끼치는 게 제가 그걸 인지하고 소리를 지르자마자 마치 준비 땅! 한 것처럼 갑자기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떠내려가면서 언뜻 사람의 형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 3명이 그 물에서 둥둥 떠갖고 물에 코를 막고서는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A야, B야, 또리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뛰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물살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없이 막 뛰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이 차렷 자세로 이렇게 빳빳하게 굳어갖고 보통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막 흐느적거리다거나 뭐 자세들이 다 이렇게 제각각이어야 되는데 셋 다 빳빳하게 차렷 자세, 부동 자세로 진짜 통나무처럼 가만히 굳은 상태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에 코를 박은 상태로. 이제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저는 애들이 죽을까봐 뛰어내려갔죠. 소리 지르면서. 막 얼마나 뛰어내려갔는지 저쪽에 그 계곡 끼고서는 음식 장사하시는 뭐 삼계탕 뭐 이런 거 파시는 그런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 물놀이하고 손님들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이런 가게가 보이길래 거기 향해서 손을 막 흔들면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거기 있던 사장님들이랑 손님분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떠내려가는 친구들을 보고서는 물로 다 뛰어들어가고 친구들을 이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들. 저도 지쳐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 해주고 애들 숨 안 쉰다고 하고 옆에서 다른 아줌마들 막 어떻게 한바탕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저도 손 발 덜덜덜 떨면서 내 친구도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몇 번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애들이 입에서 물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를 내길래 사람들도 다 막 살았어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9가 그 뒤에 오고 친구들이 하나 둘 다 들거에 실려갖고 119가 출동을 하고 빠져나가고 저는 완전히 넋이나간 표정으로 멍 때리다가 차가 제 차고 또 안에 친구들 짐도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병원 위치 받아서 펜션에 돌아갔죠. 돌아가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물에 빠질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숙소랑 그 강으로 향하는 흙길이 있었는데 그 흙길 바로 옆에 한 몇 미터 조금 떨어진 곳에 표지판 같은 게 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쟁이 덩쿨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 강으로 그 하천으로 가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안 보였거든요. 그게. 근데 올라오던 도중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표지판. 근데 담쟁이 덩쿨 그걸로 가려져 있는 거에 틈 사이로 주의 막 이러면서 여기서 수영하지 마시오. 익사사고 다량 발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머리가 띵해지면서 아니 수영해도 된다며 이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사장님 하면서 막 펜션에 가갖고 사장님 막 찾았죠. 그때 사무실 같은 데서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뭐 왜 그래요? 완전 생뚱맞은 표정으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런 식으로 아니 왜 그래요? 이러시길래 제가 아니 사장님 여기서 수영해도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여기서 수영을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사장님 그 아주머니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가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서 수영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안주인은 여기 안 나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저씨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사장님이야말로 내가 분명 그 사람이랑 대화를 했고 내 친구들도 다 사장님이랑 사장님 부인 되시는 분 다 봤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 안주인은 여기 안 온다. 펜션 관리를 아예 안 한다. 지금 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눈이 뒤집혀갖고 이 사람이 괜히 안에 감싸준다고 지금 거짓말 치고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막 든 거예요. 한참을 막 입씨름을 했어요. 우리도 좋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또 하필 사장님이랑 제가 서 있던 자리가 제가 또 아주머니랑 대화했던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옆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무에 이렇게 전선이 꼬여져서 나무 위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리키면서 저거 보자. 저거에 찍혀있겠다. 저거 보자. 어디까지 거짓말할 수 있나 보자. 저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 또 저걸 왜 보냐. 아니, 보지 마라.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걸 보여줄 의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 보여줘라. 아이 그럼 나 경찰 부르고 나 완전 쌩 난리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좋게 보여줘라. 이랬더니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아휴 그러면 여기 있어봐요. 내가 몇 시인지 학생 나오는 거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따서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봐요. 그래서 아저씨가 들어가시고 전 알았다고 얘기하고서 기다렸죠. 그리고서 사장님이 다시 문을 열고서 저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목소리가 뭔가 화가 나 있는 목소리였어. 그래갖고 뭐지 이거 왜 배째라는 듯이 나오네? 이러고서 당당하게 들어갔고 뭔데요? 이러고서 봐라. 한번 봐봐라. 그래갖고 재생을 눌러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펜션에서 나왔어. 그래서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펜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펜션으로 나와서 갑자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제 자리에서. 한 1, 2분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진짜 내가 미쳤구나. 나 정신병이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온몸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아, 나 이거 정신병 있다. 이거 나 조현병, 해리성 인격장애, 이런 거 있나 보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학생 어디 아파요? 학생 어디 아프냐고. 아저씨도 기세등등해지셔갖고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아닌데 아주머니랑 대화했는데 아니 아주머니랑 대화했어요. 약간 얼빠진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저씨는 계속 학생 어디 아프냐고.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완전히 거의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돼가지고 아닌데 이러다가 빨리 가라고 그냥 가시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친구들 뭐 빠졌다면서요. 가세요 이러시길래 나왔죠. 그래서 나와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진짜 미쳤나?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 병원을 가봐야 되나? 이러면서 차에 탔는데 손발이 너무 떨려갖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혼자 주먹을 꽉 쥐고서 몸을 웅크리면서 진정하자. 일단 친구들한테 가야 되니까 진정하자 막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운전대를 잡았죠. 그러고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친구들 다 의식 회복해갖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사실상 제가 다 죽일 뻔한 거잖아요. 친구들을. 정신병 걸려갖고 진짜 혼자서 연기하고서 야 여기서 물놀이 해도 된대. 누가 봐도 표지판 있는데 야 여기서 물놀이 해도 된대. 이러고서는 제가 얘기하고서는 애들 다 데리고선 가갖고 애들이 익사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죄책감이랑 자책이 들면서 병원에 딱 들어갔죠. 그러니까 친구 3명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앉아갖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눈물을 이렇게 막 고이면서 애들한테 야 얘들아 미안해 이거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나 아무래도 요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거든. 내가 아무래도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진료도 받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진짜 정말 미안해. 그런 얘기들을 그냥 진짜 넋을 놓고서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똘비라는 애가 야 지미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야 이거 우리 전부 다 귀신한테 홀린 거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까지도 근데 저는 친구가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저렇게 얘기해 주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똘비라는 애가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춥다고 하면서 들어갔었을 때 똘비가 저를 쳐다보다가 저랑 똑같이 펜션을 봤는데 제가 본 거랑 똑같은 걸 봤대요. 안에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부엌 창문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걔는 그 시커먼 게 더 확실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시커먼 연기 같은 걸로 보였는데 걔는 그게 보였는데 여자였고 턱이 아래까지 가슴까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래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가위 눌렸었는데 내가 그런 걸 봤었다. 턱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걸 봤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않았는데 정확하게 턱이 가슴 아래까지 내려온 여자가 너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네가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까 벽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펜션 안에 있는 너를 쳐다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랬더니 그러고선 그 여자가 사라졌대요. 그러고선 A라는 친구가 이제 똘비랑 애들한테 야 우리 국룰을 해야지. 물놀이 국룰. 물속에서 숨참기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들 막, 그럼 이러면서 하자 이래갖고 이제 물속에서 숨참기를 한 거예요, 셋이서. 둥그렇게 서갖고. 근데 물속에 푹 몸을 담그려면은 하체에 그 무게를 실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푹 담그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가부좌를 튼다거나 앞바다리 하고 있는다거나 그런 자세로 취할 준비를 하면서 다들 준비 땅 하고서는 다들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코 막고서는 똘비도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한 10초, 15초 정도 샜었을 때 갑자기 첨벙 하면서 물 튀는 소리가 나더래요. 물속에 몸을 던진. 그래서 똘비는 처음에 제가 자기들 노는 거 보고서는 놀리려고 들어왔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서는 물속에서 이렇게 눈을 살짝 떴대요. 살짝 떠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아까 보았던 그 턱이 아래까지 나온 여자가 수면 바닥을 이렇게 짚으면서 기어오더래요. 자기 쪽으로 저 멀리서부터.
얘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입이 쫙 벌린 상태에서 눈이 하얘대요. 하여튼 그러면서 기어오는데 얘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나가자 이거 심상치가 않다 나가자 이러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머리가 수면 밖으로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마치 뭐가 이렇게 머리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나면서 머리를 못 빼겠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머리를 뭐가 누르는 것 같지 이러고서는 손을 이렇게 휘저어갖고 머리에 손을 올렸더니 말랑말랑한 촉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손 같은. 그래갖고 양옆을 다른 친구들을 봤더니 다른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서로 머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A가 B랑 똘비의 머리를 누르고 있고 B가 똘비랑 A의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누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똘비가 숨 막혀갖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느새 기어오던 그 여자가 그 세 사람의 한가운데까지 딱 오더니 이러고 똘비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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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더래요. 앞에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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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흥을 돋구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다 의식이 끊어져가지고 전부 다 그 상태로 떠내려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서로 자기는 누른 적이 없다. 근데 다 각자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니네가 나를 누르지 않았냐. 그리고 또 B도 아니다. 나는 누르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눌렀다. 이렇게 서로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는 안 눌렀는데 사실상 셋 다 서로 머리를 누르고 있었던 거죠. 서로의 머리를. 그리고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인가? 그래도 무당집 아들내미가 얘기하는데 진짠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친구들이 이 잠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자책할 필요 없다. 너 정신병자 아니다. 정신병원 가지 마. 뭔 정신병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막 눈물이 나가지고 울면서 난 몰랐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다가 친구들한테 그래 그러면 여기서 쉬어라. 쉬고 잘 태어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차 타고선 저는 집으로 갔죠. 네. 집으로 가갖고 가면서도 내내 야 이거 진짜 내가 뭘 씌웠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뭐가 씌웠나 진짜 무당을 한번 봐야 되나 내가 그 생각을 막 곰곰이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한테도 미리 얘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친구들 사고 나가지고 병원 들렸다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도 너는 괜찮냐 이랬는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그런 통화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안방에 문틈 사이로 이렇게 빛 들어오는데 문이 이렇게 닫혀 있고 집이 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방에 계시나 보다. 이러고서는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짜 피곤하다 이러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했죠. 무당, 점집, 귀신 막 이런 거를 빙의 별별 것들을 검색하면서 난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한번 검색해보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돌려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잘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 괜찮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다가 재밌었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재밌다니 아니 지금 친구들 사고 나갖고 병원 갔다 왔는데 뭘 재밌어 재밌기는. 그래서 뭐지 왜 저러시지? 내가 잘못했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이러면서 그 생각들을 하는데 순간 근데 저거 우리 엄마 맞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 엄마가 집에 있는 건 맞는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 소리들이 들렸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그래갖고 핸드폰 보다가 문 쪽을 봤죠. 소리가 나는 문 쪽을 봤는데 문 쪽에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시커먼 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턱이 아래까지 가슴까지 이렇게 빠져있고 그래서 막 덜렁덜렁거리고 있어요. 그 순간에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갖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상태로. 그게 문지방에 서가지고 그냥 문 틈으로 이렇게 턱으로 안 넘어오고 거기 딱 서가지고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까딱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재밌더라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저는 하면서 그냥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재밌더라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러고서 얼마나 잤는지도 모르고 그냥 잤다가 깨보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똘비인 거예요. 똘비한테 3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그래갖고 얘가 왜 전화했지? 이러고 전화를 했더니 똘비가 야 너 괜찮냐? 이래요. 그래서 저를 다 막하는 목소리로 나 괜찮지? 이러니까 목소리가 아닌데 너 또 이상한 일 겪었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왜 그러는데 뭔 일인데? 이랬더니 야 우리 엄마가 너 좀 보재 올 수 있냐 이랬는데 딱 그 얘기 듣자마자 맞아 얘네 어머니 무당이지?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야 지금 갈게. 거기 어딘데? 이랬더니 똘비가 뭔 일이 있었구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됐고 일단 갈게. 지금 가도 돼? 이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오래 이래가지고 제가 또 거기 갔죠. 근데 거기가 좀 특이했었어요.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지? 이러고서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기는 했었어요. 똘비가 저한테 야 우리 어머니가 이 아파트 사람들한테 다 전 봐주시고 막 이래갖고 안 된 사람이 없었다.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다. 우리 엄마 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기대를 한 상태로 그 아파트로 들어갔더니 그냥 평범한 가정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TV나 이런 데 봤었던 것처럼 오색 천 보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없길래 전문가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더니 똘비 어머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어휴 세상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고서 쳐다보니까 어휴 야 진짜 큰 것도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네 뒤에 큰 귀신이 있네. 큰 귀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큰 귀신이요? 큰 귀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주시고 천천히 야 일단 여기 앉아봐라 이러고서는 식혜 같은 거를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마시라고 앉혀놓고서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러고 저를 쳐다보시다가 아 이거 참 희한하네. 계속 이렇게 희한하네 이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뭐 이상한가요? 제가 뭐 잘못됐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네가 체질상 귀신을 좀 끌어모으는 체질이야. 일단 들어봐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일단 귀신을 끌어모으는 체질인데 너희 어머니 쪽이 기가 굉장히 세. 너희 어머니 쪽에 장군이 있는 게 분명해. 분명 너희 족보 따라가다 보면 장군이 분명 한 분쯤은 계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냥 불현듯하게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할머니가 맨날 가부좌 틀고서 앉아 계시고 기세도 엄청 좋으시고 막 이러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지금 내 눈에는 지금 이 뒤에 장군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 장군의 형상이 너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귀신을 잘 끌어모으는 성질이지만 그 귀신들이 너를 건드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너 주변을 맴도는 타입이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 큰 귀신이라는 것이 지금 너랑 그 장군 옆에 같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보면 약간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군이란 분이 큰 귀신을 왜 안 죽여요? 왜 안 없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봐라 그 큰 귀신이 네 근처에서 맴돌면서 네한테 다가오는 귀신들을 하나하나 잡아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귀신의 몸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 장군의 형상 입장에서는 너를 건드리지는 않으니까 그 큰 귀신이 너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거나 너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으니 굳이 힘써서 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큰 귀신은 그 옆에서 너가 한마디로 낚시꾼으로 따지면은 그 큰 귀신이 낚시꾼이고 너가 트리플 S급 미끼다. 주변의 물고기들을 다 꿰어오는. 그러면 그 큰 귀신은 너한테 꿰어오는 귀신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으면서 지금 몸집을 불려가지고 굉장히 커진 상태고 그리고 조만간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언젠간 장군까지 집어삼킨 다음에 너한테 나타나서 대접까지 받으려고 그럴 거다. 이야, 큰 귀신이라는. 허주로? 네, 그렇죠. 허주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래갖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할 거다. 그때가 되면은 너는 못 막는다. 다른 무당들도 막기가 힘들다. 네 인생 100% 꼬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근데 이 큰 귀신이 진짜 옛날부터 너한테 붙어있는 것 같다. 아마도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붙어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너한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네 주변에 오는 귀신들을 얘가 다 잡아먹은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어떠한 영향도 안 왔었던 거고 해로운 일이나 해코지나 이런 것도 안 왔었을 거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 뭐 찍으면은 맞추고 이런 경우 많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제가 어디 막 이벤트 같은 걸로 룰렛 같은 거 하면은 잘 맞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로또는 안 맞죠? 로또는 안 맞아봤지만 다른 거는 그래도 짜잘한 것들은 다 맞춰봤다. 그거 다 그 큰 귀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속으로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이랬는데 얘기했다시피 장군을 잡아먹고 대접받는다고 하니까 전혀 좋은 거 같진 않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떼어내냐. 큰 귀신이라는 거를 어떻게 떼어내야 되냐 물어봤더니 뭐 어떻게 먹은 거 다 토해내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러면 구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맞다 구슬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크고 너랑 진짜 뭐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끈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굿 한 번 한다고 해서 끊어질 연이 아니다. 거의 지금 그 큰 귀신과 너는 일종의 인연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몇 번씩 와가지고 구슬 한 몇 차례씩 해가지고
천천히 그 귀신의 힘을 조금씩 빼서 이제 마지막에 귀신이 완전히 악화됐을 때 완전히 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데 내 아들의 친구니까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서 너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나? 하여튼 그때마다 와가지고 굿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죠. 속으로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효능이 있을까? 굿이. 왜냐면 저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 그런 거 다 사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이런 거 하면 맞나? 이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가고 나 굿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너는 그런 걸 왜 하냐? 아하. 굿을 하면은 니한테 없던 귀신도 생긴다. 그딴 거 하지 마라. 얘기를 하셨는데 돈도 안 드는 거고 나도 찜찜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한번 하겠다 이래서 막 설득을 해서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태생적으로 뱃속 때부터 뭐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 큰 귀신이라는 놈이랑 그 얘기를 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근데 태어날 때 이상한 일 있거나 뭐 이랬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태몽을 할머니가 꿨어 이러시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꿨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꿨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연못에 연꽃이 이렇게 할머니 쪽으로 오더니 할머니가 연꽃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아기가 안에 있었대요. 아기구나 하고선 봤는데 초록색 뱀 같은 게 이 아기를 온몸을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고 있더래.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빤히 뱀이 혀를 내르렁거리면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는 꿈을 꿨는데 이제 그걸 꾸고 나서 이게 태몽 같은데 우리 막내딸 태몽 같은데 뭔가 굉장히 찜찜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임신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출산을 조금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검사를 하러 가셨는데 네. 의사가 한번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고. 탯줄 감겨있나? 탯줄이 태아의 을 휘감고 있다고. 그리고 또 제가 94년생이니까 그때 당시에 기술력이 좋지가 않았었으니까. 위험하지.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선택하셔야 된다. 아들이랑 아내분 중에 한 분 선택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못한다.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아내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마음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아내 살리고 싶다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아들 낳아야 되겠다. 아들 못 포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갖고 외할머니가 그거를 같이 옆에서 의사 선생님 얘기 다 듣고 나서 지금도 저희 가족이 가는 봉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외할머니가 그때 거기를 가가지고 밤낮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저희 막내딸 그리고 막내 손자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매번 하셨대요. 밤낮으로. 그래서 거기에 큰 스님이었나? 주지 스님이었나? 하여튼 그런 좀 높으신 분도 오셔갖고 사정 들어보시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시고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 꿈속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더래요. 선녀인지 뭐 하여튼 비단옷 같은 거 이렇게 날개옷 같은 거 입고 있는 사람이 내려오시더니 할머니한테 갖고 할머니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면서 손에 그 불교에서 쓰는 금강절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더래요. 저도 금강절하는 거를 그때 엄마한테 들어보고서 찾아봤는데 불교 신불 같은 거에도 있는 삼지창 같이 생긴 위아래가 삼지창처럼 생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선녀가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서는 꿈에서 깼는데 그러고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죠. 어머니가 했는데 어떻게 수술이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건강하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진짜 할머니가 태몽에서 꿨던 그 뱀이라는 게 그 큰 귀신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부처님한테 기도드리려고 다시 봉선사를 찾아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스님이 와서 할머니한테 자기가 좀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자기 생각에는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그 뱀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셨대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약하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너 몸 관리 잘해라.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들 관리 잘하고 너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머니가 겪은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그걸 듣고서는 어쩌면은 무당인 똘비의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큰 귀신이라는 게 진짜로 말씀대로 태아 때부터 나랑 함께 있었던 게 아닌가. 아예 그냥 타겟이었다 타겟. 그쵸, 타겟이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죠. 그게 뭔가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인지는 저는 몰랐죠. 저는 큰 귀신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위는 많이 눌리는데 여전히 나와요. 근데 뭔가를 하지는 않고 구석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거나 약간 불쌍해 보여요. 요새는 좀 앉아있거나 좀 이렇게 토라져 있거나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짠 귀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한 게 있다면 제가 굿을 몇 번을 받아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다 못 받았어요. 굿을. 그 정도구나.
그게 한두 번 정도 받았었을 때 똘비랑 똘비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한꺼번에 굿 언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굿은 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굿을 마무리 짓지 어이구. 못한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굿을 마무리 못한 상황에서 그때 저도 굿을 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았었는데 굿할 사람이 없어졌고 또 심지어 똘비 어머님이 저 굿해주겠다고 했었던 분인데 갑자기 사고로 똘비까지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게 또 제 잘못 같은 거예요. 뭐가 이게 잘못됐나. 아니죠. 그거 어떻게 잘못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려오는데 이게 네. 뭔가 이렇게 굿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본인한테 뭔가 와가지고 사고가 나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 생각을 하다가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럴 수 그때 있죠. 똘비 네. 어머님도 저한테 너는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라. 누구한테 해코지 할 생각, 나쁜 생각하지 말고 기운이 강한 물을 피해 가야 된다. 강, 계곡, 바다 이런 데 절대 가지 말고 너는 뭐 항상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귀신이 밥을 더 이상 못 먹는다. 장례식이나 이런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저 어머님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어머님 장례식에도 넌 가면 안 된다. 오. 너 거기 가면은 그 다음엔 네 초상 치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지민이님께서 그렇게 네.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굿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서 끝이 난 거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왜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 과정이 빠졌어요. 이야기에. 네, 맞아요. 그 과정을 또 이야기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하실 이야기는 워낙 또 많으시고 과정 속에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한 번에 끝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시니까 그때 또 뵙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